네, 안녕하세요. 심화스터디 심화입니다. 지금 뒤에 우리 책 입체가 3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1인 출판 혹은 뭐 작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 책을 써서 온라인에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을 어떻게 입체를 만들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거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뭐 우리 유튜브나 그런 데 가보면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간단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심화스터디에서 좀 준비를 했어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내 컨텐츠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광고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포토샵이 필요하고요. 또 인디자인으로 내 표지를 디자인했다면 이렇게 포토샵에서 캡처를 받아서 앞표지랑 책 등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입체 커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모티브가 될 만한 기존에 세워져 있는 책이 필요한데 뭐 그런 책들은 우리가 구글 이미지에서 뭐 입책책이라는 것만 딱 쳐도 이미지가 무수히 많잖아요. 자, 그 부분만 아무거나 다운을 받은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내 컨텐츠인 커버하고 책 등, 자, 그 부분을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수업을 통해서 한번 꼭 익혀 두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올 초에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고요. 제가 요거 다음 버전으로 좀 더 세련되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꼭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 이 레슨을 꼭 보시고 이 레슨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책 입체 만드는 거 출판사 디자이너 분들이 대부분 하는데요. 누구든지 포토샵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어떠한 입체 커버를 만들어야 될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은요, 기초 수업은 아닙니다. 기초 수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화스터디 7분 기적의 포토샵을 차근차근 어느 정도 좀 따라왔다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할 때 장점이 있죠. 디자인을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어, 기능하고 응용을 한다면 재미있는 기법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어떤 책이 이렇게 입체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웹에서 어떤 제품 광고를 하거나 그럴 때 책을 직접 찍기보다는 책 찍은 작업 데이터 혹은 원본 데이터가 있겠죠. 자,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만 포토샵에서 만져주면 이렇게 입체 커버, 입체 책처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선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책 원본 PDF 그 데이터가 있는데 자, 디자이너 분들은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자, 이런 데이터가 PDF로 있을 겁니다. 뭐 PDF든 인디자인이든 코익스프레스든 이렇게 펼침면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자, 여기 펼침면 중에 자, 커버 부분을 이렇게 앞부분만 좀 따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 등 있죠. 자, 우리 제 수업을 듣는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디자이너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작업이 또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화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심화쌤이 캡처를 했죠. 자, 이렇게 capture를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포토샵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지금처럼 책등만 자, 이렇게 남기고 입체를 여기다가 이제 책 있는 부분에다가 붙이고 또 앞 표지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입체를 만들 건데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어 놓은 모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티브가 없으면 사실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지금 여기 커버를 보면요, 세워진 입체 책을 보면 자, 실질적으로 이 책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집에 있는 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책을 세워놓고 찍게 되면은 시점이 정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뭐 책 세울 때 살짝 비틀어 놓기도 하고 더 비틀기도 하고 지금 보이는 이 책처럼 말이죠. 그러면 시점이 좀 달라지겠죠. 지금 시점도 보면 찍은 게 약간 밑에서
여기 있는 시점은 약간 밑에서 바라본 시점이지만 여기 있는 부분은 약간 위에서 약간 살짝 아래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이 사실 정확한 시점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책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갖고 왔다면 이제 원 데이터에 있는 이런 펼침, 지금 정면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손쉽게 입체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걸 지금 심화쌤이 자, 바꿨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아까 전에 자, 여기 있던 거를 심화쌤이 갖고 왔습니다. 이 보시면요.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때요? 바탕이 화이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화이트에 화이트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이쪽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벨이라는 친구를 좀 불러야 됩니다. 컨트롤 L, 맥은 커맨드 L. 자, 그리고 상단이 아닌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자, 심화쌤은 지금 한 240까지 자, 240 정도 맞춰 놓을게요. 자, 뭐 239도 뭐 비슷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컬러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랑 왼쪽으로 살짝 아까 240대 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조금 어둡게 됩니다. 자, 확인 눌러 보면요. 지금 색감이 조금 바뀌었는데 안에 있는 농도 값은 화이트가 아니라 조금 그레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보면 어떤가요? 아까 전에 화이트 경계에 있던 이 부분이 그냥 뚫려져 화이트로 연결되어져 보였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좀 됐죠. 만약에 나는 더 구분되어지길 원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레벨 값을 띄워놓고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여기에 농도 값은 더 진해져요. 물론 그레이는 실질적인 표현에서는 화이트 표시처럼 보이겠죠. 이 왼쪽에 있는 책처럼 자,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저거 화이트 책이구나 라고 하지만 이렇게 안에 보면 그레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지금 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레이로 준 거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사진 찍었던 거를 갖고 옵니다. 표지를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소설 커버 책이 좀 크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줄여볼게요. 자, 컨트롤 T 누르고요. 자, 그리고 맥은 커맨드 T를 눌러서 이렇게 라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면 이 모서리를 자, Shift, Alt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실제 지금 놓여진 모티브 있죠. 요 아까 전에 우리 그 뒤에 있던 커버하고 비슷하게 될 때 이렇게 엔터를 키고 자, 엔터를 치고 자, 이미지를 줄였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한번 보십시오. 레이어를 보면 위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현재 불러온 이미지예요. 그리고 불투명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00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 60% 정도 수치를 넣게 되면 좀 투명도가 비춰지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자, 책 커버라고 일단은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책 커버라는 레이어 이름을 컨트롤 T 누르면 끝에 양쪽에 모서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 컨트롤 혹은 맥은 커맨드를 누르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도요. 자,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책 모티브가 될 만한 이미지가 있으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모티브가 없으면 이렇게 시점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이나 우리가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미술 시간에 소실점이라고 배운 적이 있죠. 그 소실점에 따라서 거리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입체감이 바뀌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만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경에 어떤 모티브가 될 만한 입체 책이 세워져 있으면 그 부분으로 맞추게 되면 마치 진짜처럼 지금 새로이 넣은 지금 이 커버처럼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췄다면 엔터를 누르고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 있는 불투명도를 자,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어때요? 얼핏 대충은 했지만 지금 시점이 정해지고 표지가 이렇게 방향이 맞춰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책등 부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책등 세네카 부분을 이렇게 정면으로 자, 갖고 온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오른쪽으로 옮기기 전에요. 자, 모티브 있는 커버 쪽으로 옮기기 전에 레벨 값으로 아까 색깔을 바꾼다. 그런데 위에 있는 슬라이드 바가 아니라 하단에 있는 부분으로 바꾼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지금 심화쌤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약간 살짝 좀 넣습니다. 좀 색깔이 연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는 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자, 컨트롤 T 자,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 맞게끔 자, 엔터 눌러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명도를 줘야 되는 이유는 자, 어떤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투명도를 적당하게 둡니다. 60% 정도 지금 불투명도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기 있는 그 모서리 있죠. 자, 컨트롤 누르고 여러분도 이렇게 한쪽 면만 클릭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모서리 점이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자, 원래 있던 모티브 책에 시점을 잘 생각해서 그리고 비춰지는 이 부분도 맞춰주면 아주 손쉽게 지금 책등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우리 아까 60%로 불투명도 값 했죠. 다시 100%로 원상 복구를 하죠. 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살짝 오른쪽에 있는 표지랑 맞지가 않았으니까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요. 자,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책 등이 좀 농도가 오른쪽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 보니까 입체 같지가 않으니까 자, 레벨 값 다시 한번 설정해서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왼쪽으로 좀 잡아 당길게요. 자, 어때요? 자, 입체면이 조금 굴곡이 생겼죠? 물론 이제 우리가 큰 덩어리에 어떤 면이 탄생한 거예요. 자, 만들어졌다면 이제 뭔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디테일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면 이 표지 보면 여기 살짝 돌아가는 뭐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알값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조금씩 포토샵에서 어떤 디자인적 감각이 없더라도 자, 지금 보시면 어떤 디자인적 감각이라기보다는 포토샵의 어떤 기능을 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물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책 입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입체 만든 책을 좀 더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완성도가 높은 작업으로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포토샵을 활용하면 이렇게 책 입체 커버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느끼셨겠죠? 그쵸? 우리가 본문 디자인 있죠? 본문도 우리가 펼쳐진 거 있죠? 이 부분도 입체로 입체 느낌을 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 컨텐츠 혹은 내가 내 책을 써서 혹은 1인 출판을 하는데 우리 책을 광고하고 싶다. 입체 커버나 입체 본문 그럴 때 지금처럼 포토샵을 활용하면 좋고요. 물론 모티브가 있으면 좋겠죠. 자, 예전에 올려져 있던 레슨 동영상이다 보니까 지금 톤이랑 조금 틀리죠.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입체 커버는요, 심화쌤이 예전에 복 디자인을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막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때요, 그대로 어떤 디자인을 사용하시면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또 잘 판단하시고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책 입체 커버 만드는 거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포토샵에서 한 두세 번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마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새로운 동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화스터디 심화입니다. 지금 카카오TV 혹은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카카오나 뭐 유튜브나
뭐 디지털 도구 프로그램 강의가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으로 포토샵, 인디자인, 뭐 포토샵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쇼핑몰 디자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상세 페이지, 웹 광고 있죠. 배너 광고. 그리고 인디자인은 편집 디자인. 또 제 수강생분 중에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한참 많이 했을 때 내 책을 직접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포토샵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이 혹여나 유튜브나 지금처럼 카카오 TV에서 제 광고라고 영상이라고 하는 게 좀 낫겠죠. 영상을 보게 된다면요, 꼭 동영상 카페를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뭐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책을 만드는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통 우리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는 인디자인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시마 같은 경우는 북 디자인, 책 만드는 방법, 인디자인에서 그대로 노하우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따라하세요, 저렇게 따라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영상 강의는 우리 화면 이렇게 자꾸 또 이렇게 뭐 막 화면 크게 해놓고 설명만 하는데, 심화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확대 이 부분 누르세요라고 하나하나 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배우기 쉽게 아마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유튜브에서 잡았습니다. 제 영상을 무단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분 좋은 건데, 제 강의 영상을 보고 또 저와 같은 또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제 파트를 커리큘럼을 뭐 베꼈다고 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당신 강의하는데 이런 기술 좀 나 좀 알려줄래? 당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라고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나 혹은 커리큘럼 우리 좀 공유 좀 합시다, 이렇게 문의를 해오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 선생님들 혹은 그분들한테 공개를 할게요. 저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무단으로 사용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건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은요, 동영상 레슨은 어떻게 하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쉽게 그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출발을 해요. 혹은 디자인과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마 스터디 강의는 디지털 프로그램 강의를 하기보다는, 그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내 컨텐츠를 내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면, 뭐 포토샵을 배우는 이유는 포토샵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상세 페이지, 쇼핑몰에 올라갈 내 컨텐츠를 광고하기 위해서이고요. 뭐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 책, 내 편집 디자인, 내 교재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비즈니스에 활용할 거니까. 자,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효율적인, 뭐 흔히 말해서 가성비 갑인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책 만드는 레슨은요, 뭐 심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프라인에서 적어도 20만원 이상의 그런 수업료를 내는데요. 그런 수업료가 동영상 레슨에서 그대로 배운다면 굉장히 합리적일 거예요. 동영상 레슨은 30일 월 1만원이에요. 이렇게 레슨비를 합리적으로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못해도 39,000원 이상. 어떤 분들은 동영상 값만 해도 이렇게 비싸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오프라인을 하면은 동영상 무료로 해줄게, 이렇게 또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충분히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시마스터디 시마쌤은요, 지금 여기 뒤에 사진 있죠? 자, 사진 이렇게 뭘 주고 있는데, 이 사진 제가 그 양평에서 눈이 많이 온 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그냥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아이폰으로 찍었는데 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좀 활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카피 보면 여기는 초보자 전용 공간, 그리고 초보자를 거듭나게 하는 공간, 이 카피처럼 무언가 컨텐츠를 제작할 때 어떡하지? 아, 누구한테 도움받고 싶다. 아, 나 내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내 교재를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야, 비용도 비싸고 정말 이거 잘 모르겠다. 신뢰감 있는 어디 누군가한테 배우고 싶다 이럴 때 스마트 스터디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신뢰있고 그리고 가성비 갑인 교육 컨텐츠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